안녕하십니까. 국민연구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김홍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밖에도 못 나가시고 상당히 답답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런 강의 또 받으셔야 되고, 쉬는 시간이라도 나가서 좀 화창한 햇빛 쐬고, 요새 어렵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는 하지만 가끔씩 이런 햇볕도 많이 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내 몸 내가 지킨다 땡땡땡땡 날려버려.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면서 보시면은 재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재무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이죠, 건강. 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오늘 제가 내 몸 내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건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저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홍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정년 퇴직을 하고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한 그 내용 또 저의 이력이나 이런 거는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 혹시 노후 준비나 다른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요 퀴즈는 초성 낱말 퀴즈인데요. 오늘 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빨리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예. 아주 금방 빨리 맞히셨는데 정말 센스도 좋고 퀴즈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이 스트레스, 우리가 요새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진짜 받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힘든데 코로나까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네. 밖에도 못 나가네.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지금 심하신데, 이 스트레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자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챙김을 하고 한다면은 이 스트레스, 불안과 우울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요. 약 30%가 감소가 된다고 하죠. 여기서 마음의 챙김이 무엇이냐? 마음의 챙김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마음, 즉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 그런 자각 상태를 마음의 챙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챙김을 잘 실천을 했을 때 스트레스 우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땡땡땡땡 날려버려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날려버려. 그럼 지금부터 스트레스 날려버리기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는 외부에서의 자극, 그 원인이라든가 변화, 이런 것에 의해서 내 몸에서 반응, 결과가 나타나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에 따라서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좋은 스트레스가 되게 되면은 내 생활에 아주 윤활유가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자신감을 고취시켜주고 내 생활에 행복과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나쁜 스트레스로 받게 되면은 나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렇듯 나쁜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만성화가 되고 자꾸 축적이 되면은 각종 질병이 나한테 많이 발병이 돼요. 그래서 일명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스트레스 증상과 관련된 그 질병들을 보면서 진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스트레스의 증상으로는 심리적인 증상, 신체적인 증상, 행동적인 증상으로 나눌 수 있죠. 심리적인 증상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또 분노도 일어나죠. 심하면 우울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특성은 우선 두통이 옵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요. 또 현기증,
심하신 분들은 복통까지 오고 오심과 구토가 온다고 하죠. 그리고 행동적인 증상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행동적인 증상에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 밥이니 뭔지 많이 먹어요. 과식, 폭식. 그리고 술 드시는 분은 아주 밤새 술을 마시는 폭음.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밖에 나가서 흡연 장소에 가보시면 계속 줄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이죠. 이런 증상들이 쌓이다 보면은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시면 이런 스트레스 증상이 만성화가 되고 계속 축적이 되면은 이 적응장애, 식이장애, 수면장애 이런 여러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우울증이 오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을 겪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노후가 되면은 이 치매가 우울증에 안 걸린 사람보다 5배 이상 더 발병률이 높아진다 그러죠. 그래서 정신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라는 거. 그리고 신체 건강 측면에서도 우선 혈압이 올라가요. 그럼 고혈압, 또 많이 먹죠. 많이 먹다 보면 복부 비만이 옵니다. 복부 비만이 오면은 당뇨, 고지혈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어떤 병들이 나올까요? 많은 합병증이 나옵니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그래서 심근경색, 뇌경색 등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많이 오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가 이 면역기능 측면이죠. 면역기능 측면은 만성 스트레스가 아주 축적이 되면은 모든 우리 몸의 면역기능이 아주 바닥까지 내려간다 그러죠.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중요한 암이 쉽게 발병이 된다 그래요. 모든 암의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부터 시작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트레스가 지금 모든 질병하고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구나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스트레스 자가 진단,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강의 전에 이미 다 나눠드렸는데요. 한번 다 체크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이 체크하신 그 점수가 있어요. 점수를 10개 문항을 다 합산을 한 총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총점이 13점 이하면은 아주 정상적인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그리고 14점에서 16점까지는 이미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상태. 그리고 7점에서 18점까지는 심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어려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 그리고 19점 이상이 되면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0점 이상 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분들은 조금은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그러나 이제 진단표는 주관이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 스스로가 이 진단을 하면서 나의 상태, 스트레스 단계를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 자가 진단에 의해서 우리는 또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요 선생님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운동하기 좋죠. 그거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성 선생님은? 댄스요. 댄스. 그거 좋은 건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듯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 다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이 신종, 업종으로 아주 성업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하는 이 스트레스 해소방.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스트레스에 참는 게 꼭 능사는 아니겠죠. 온갖 집기를 부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곳부터 또 편안한 비행기 1등석과 안마 카페까지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김혜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망치로 푸른 서기를 마구 내리치고 유리그릇도 사정없이 던집니다. 온갖 집기를 부수며 분노를 표출하는 스트레스 해소방. 이렇게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물건을 부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취업난, 경제난에 특히 20, 30대의 인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스트레스 확 날아가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잠깐 머리를 식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점심시간 늘 만석인 이 카페는 안마를 받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근처라 조금 이제 점심시간에 쉬기 위해서 오게 됐어요. 조금이나마 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 잘 보셨죠? 이 동영상이 두 가지 그 스트레스 해소방에서 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나왔는데 과연 얼만큼의 스트레스 효과가 있을까요? 해소 효과가. 이 실제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2015년도에 데이빗 후이스 박사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우선 독서, 음악 감상, 산책하기, 차 마시면서 휴식하기, 비디오 게임 이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1위가 독서라고 합니다. 독서. 6분간 책을 읽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약 68%가 감소가 됐고요. 아주 심박수가 낮아지면서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음악 감상으로서 약 61%의 높은 스트레스 감소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 그 차 마시면서 휴식하기, 4위는 산책, 5위는 비디오 게임인데 이 비디오 게임은 하면 할수록 또 심박수가 올라가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 동영상에 보신 거 스트레스 해소 방법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었는지는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각 해소 방법은 하나의 일시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부터 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면역력을 키워줬을 때 훨씬 더 일상생활이 즐겁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한 그 방법, 생활 습관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트레스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가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랍니다. 우리가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질병들도 침투를 못하죠.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과 또 식생활 습관,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술, 절주를 하고 담배는 금연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철분 또 칼슘 각종 비타민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많이 소모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죠. 그래서 신선한 야채나 과일들 그리고 등푸른 생선 오메가3가 많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두는 게 상당히 그 내성 키우는데 좋다 그러고요. 두 번째로 그 정서적인 지지로 안정을 유지하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을 많이 하고 근육이 수축이 되죠. 그랬을 때 가족, 친지들하고 같이 편안한 대화를 나누면서 안정을 취하는 이런 것도 습관시키면 상당히 좋고 특히 자녀가 계신 분들은 이렇듯 학교 갔다 왔을 때 같이 간식 먹으면서 어이구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재밌었어요? 이런 편안한 대화를 하면 자녀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 극복하는 힘도 커지고 정서적인 안정이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긍정적인 마음과 많이 웃는 습관을 가져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70평생 살면서 얼마나 웃을까요? 단 88일이라고 합니다. 70년이 25,550일 정도 되는데 88일만 웃는다 그러죠. 아주 인색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웃는 생활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적어진다고 하고 네 번째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마음을 키워라.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를 했어도 스트레스 받는 이 업무라든가 또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이거를 처리를 하려면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업무를 처리했을 때 나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 때문에 오히려 생활이 훨씬 행복해진다 그러고요. 그 기타 또 이제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이런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수련요법이 있습니다. 수련요법. 스트레스 극복 방법의 수련요법. 근육이완법, 복식호흡법, 명상법이 있는데 명상법을 하면서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한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내성을 키우는 방법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 명상을 할 때 이 서두에 말씀드린 마음의 챙김의 명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스트레스 조절 효과가 배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명상에 대해서는 이 서울대학교의 정신과 교수 강도영 박사님이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혈액 검사 등 많은 것을 측정해 본 결과 명상 수련을 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우리 몸에 쾌락 물질을 주입해주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명상요법이 우리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상당히 많이 향상시켜 준다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쭉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서 받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우리가 좋은 스트레스로 내가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생활하는데 윤활유가 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또한 나쁜 스트레스는 오히려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커진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런 스트레스를 만성화되지 않고 그때그때 해소하기 위해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 평소부터 나의 스트레스의 내성을 키워서 항상 어떠한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또 스트레스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내성 키우기를 잘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피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겨야죠. 즐기는 건 뭘까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킨다는 것은 즉 좋은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를 나의 삶과 같이 열기면서 항상 내가 스트레스 받아들이는 이 마음을 좋은 스트레스로 받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항상 일상생활 무슨 일에서든지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을 하고 강인하게 스트레스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좋은 마음의 변화, 또 내성을 쌓아서 항상 모든 일에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